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비례와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이 불출마 선언한 것을 두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와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홍성국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걸 두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들을 버렸다. 민주당 권력 친명 기득권 정치인들은 요직을 차지하며 공천권을 손안해.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친명 주요 인사들은 왜 자기 희생을 안 하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막 저렇게 배려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예. 이러면 국민들이 선택해 주겠습니까? 이른바 친명계 그 중진 핵심 인사들 이런 의원들이 백의종군 할 테니까 예. 불출마하면 불출마할래. 이런 게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네. 완전히 총선판을 가를 겁니다. 그럼 식으로? 당신들이 기득권자인데 기득권자가 왜 백의종군 안 하냐? 예. 그 국민의힘은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혁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당은 국민의힘은 혁신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는데 친명계 이재명 대표는 왜 혁신 안 하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어제 김기현 당대표 이제 사퇴를 두고 뭐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비아냥거리는 듯한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건 굉장히 유감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건데요. 당내 민주주의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달들의 어떤 특정 그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뭐 공격이랄지 거의 그냥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당 지도부랄지 아니면 친윤위원회 불출마나 뭐 이런 것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어제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한 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죠. 이 국민들의 눈높이는 오히려 친명 의원들, 그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뭐 이런 의원들이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해야 국민들이 예.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쇄신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저는 마음 굳힌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당원 개정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권에 도전을 하셨던 분이고 또 아마 다음에도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당권을 가지든지 이러한 설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죠. 지난주에 당원 개정을 함으로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율을 확 줄이고 권리당원의 그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비난받았던 게 개딸들이 그러면 당 지도부를, 당권을 결정한다. 지금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 비명계 의원들이 좀 설 자리가, 그 낙연계가 설 자리가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설득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낙연 대표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비명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곳에 그 지역구에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정리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하셔야죠. 뭐 그러지 말라지. 당내 확실한 지금 원탑이신데 어떤 그런 정리의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뭐 같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당내 민주주의를 외치는 원칙과 상식의 이 의원들도 결국은 민주당 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뭐 그것은 뭐 예. 명약 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다들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국민의힘이 우리 당원 권리당원 비중 20대 1 줄인 걸로 비판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우리도 권리당원 그쪽 책임당원인데 이미 대의원하고 1대 1입니다. 없어진 상태예요. 우리는 60대 1을 20대 1로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표의 비중을 좀 높인 겁니다. 아니 본인들은 없는 상태예요. 한 100대 1쯤 되면 저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 100%로 당원을 바꿔가지고 오로지 윤심만 개입되게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 다시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30%가 국민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다른 당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이런 건 좀 나오지 않게. 저런 비판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결과 예. 혁신을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그 요구하면서 당내 단합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에서 당의 정상적 절차, 합법적 절차로 한 80% 가까운 지지를 받은 당 대표가 끊임없이 비주류를 이렇게 안고 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한 당 대표도 저도 뭐 정치 부자 오래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친명계 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헌신이 있을 수 있고 기득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할 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가지고 우리 비명계 의원들이 가져다가 비판할 때는 다 알아요. 장제현 의원이 지금 왜 내려놨습니까? 결국은 버티고 버스 92대까지 동원했지만 대통령 만난 다음에 결국은 수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아름답게만은 포장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훅 들여다가 또 대표 공격하는 거, 민주당 의원들 공격하는 데 쓴다면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많은 비판을 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 결국은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이 이거 보라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스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부셔버리는 그런 행태들을 줄곧 해왔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오늘 백광현 씨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고 공인은 언제나 잠재적 비판의 대상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같은 당 당원이라고 눈 감아주고 침묵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준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치훈 정책부의장님, 민주당 내부에서 뭐 그렇게 큰 논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시끌시끌한 이슈가 이 권리당원 백광현 씨를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제명 조치를 할 만한 과책이나 뭐 과오가 있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이른바 제명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분을 좀 품고 저런 논란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당이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아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음에도 그 비주류 의원들을 품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메시지만 던질 게 아니라 지금 전 뭐 이상민 의원도 아까 나오셨지만 그렇게 지금 조롱, 멸시 이런 비난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뭐 외상값 운운하는 분들이나 뭐 고름 운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면서 당대표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 두루뭉실한 또 통합의 메시지만 내시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 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민주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비판적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품을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언젠가 우리 당은 예전만 해도 개파가 있었는데 이제 개파가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이제 친명이냐 아니냐라고만 되어 있지 뭐 어느 개 이거 전 무의미해졌거든요. 언제부턴가 당 운영이 전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때부터 된 게 아니라 그 이전 체제부터 친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한 다음에 성역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제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탄압하고 비난하고 이런 문화가 언제부턴가 민주당에서 생겨서 저는 예.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당 상황도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개파 의미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친명계 그 비례의원들의 뭐그 지역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그분들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습니까? 그분들 21대 국회 때 공천을 쥐고 있던 건 친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문화가 너 지금 주류 바뀌었는데 충성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서 그 친명, 비명 이렇게 저는 이런 행태가 유지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뭐 천년만년 정치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 그 다음 체제가 왔을 때 그 다음 체제에 또 지지자들은 예. 지지자분들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또 걸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너 이 친땡에 충성할래 안 할래 이런 문화가 또 그 정착이 될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품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방금 그 제명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예. 권리당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모습들을 당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추운의 돌직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천년만년 정치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해찬 전 대표는 100년은 하겠다고 했었어요. 100년 할 수 있어서 천년만년은 못하죠. 사람의 수명이 이제 100세 정도가까지는 이제 의학 기술의 발전을 하지만 1000세까지는 아직 안 되니까요.